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오버헤드 캐스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캐스팅을 할 때 늘 일정한 곳에서 놔줄 수만 있다면, 그쵸? 그럼 타점이라든지 궤적이 늘 일정하게 캐스팅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런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놓아주는 그런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늘 100번의 캐스팅을 해도 늘 같은 포지션에서 손을 놓아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을 사용해서 캐스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한 지점에서 늘 일정하게 캐스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캐스팅 이 궤적 속에 여기가 10번 포지션이라고 하고 마지막 백스윙이 1번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7번 포지션에서 늘 손을 놓아준다, 늘 이쪽 7번 포지션에서 루어가 발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간이죠. 100번의 캐스팅을 했을 때 그 7번에서 놓아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비법이 있죠. 늘 일정하게 원하는 지점에서 손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 10번을 던져서 늘 같은 한 포지션에서 캐스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궤적도 일정하고 이 베이트 태클의 최고 장점인 정확도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렇게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늘 일정한 궤적으로 캐스팅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을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팁에서 여윳줄을 한 뼘 이상 확보를 하라. 이 얘기는 즉 템포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시면 이 루어와 로드 팁 사이에 있는 라인이 출렁거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백스윙하고 원위치를 연습을 합니다. 텐션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죠. 자, 이때 출렁출렁 거린다라는 것은 힘을 다 뺀 상태가 아닌, 그리고 제가 제 의지대로 막 움직이면서 기다림이 전혀 없는 그런 동작이겠지만, 이 텐션을 유지를 하면서 백스윙이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올 줄 아는 이런 동작을 하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힘을 다 빼고 루어의 무게를 거의 100% 다 느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만 이렇게 텐션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백스윙까지 왔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윳줄을 좀 과장되게 많이 줘볼게요. 여윳줄이 한 요 정도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의지대로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하지만 힘을 다 빼고 루어의 무게만을 느끼면서 뒤로 텐션을 지켜주면서 넘겨주고 다시 원위치 시켜주고 넘겨주고 원위치 시켜주고, 자, 이게 바로 이 템포라든지 이 텐션 그리고 힘을 뺄 수 있는 비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런 행위를 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 잠깐 오버헤드 캐스팅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스윙을 하죠. 로드로 스윙을 합니다. 하지만 로드 끝에 있는 이 여윳줄의 비밀은 바로 원심력을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로드 스윙이 없이도 이런 원심력으로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 캐스팅이 아니라도 이런 어릴 때 이런 놀이 많이 해보셨죠? 이 원심력만으로도 충분히 무게에 의해서 원심력만으로도 캐스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오버헤드 캐스팅은 로드의 스윙과 이 여윳줄의 이 원심력으로 더해져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버헤드 캐스팅을 할 때 여윳줄이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그쵸, 원심력을 쓸 수가 없겠죠. 오로지 스윙만으로도 캐스팅은 가능합니다. 그쵸,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심력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이 원심력을 쓰라고 하는가? 원심력을 쓸 수가 있게 되는 이런 훈련을 하면 힘을 빼고 무게만으로도, 그쵸, 10의 힘으로 던져야 할 스윙을 이 원심력을 이용하면 2나 3의 힘으로도 충분히 똑같은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여윳줄이 짧다, 그쵸? 그럼 원심력을 쓸 수 없는 캐스팅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이드 캐스팅이죠. 사이드 캐스팅은 원심력을 쓰지 않는 캐스팅으로 그냥 스윙으로만 낮고 빠르게 바람을 극복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하지만 멀리 보낼 수 있는 캐스팅은 아니죠. 자, 이런 사이드와 오버헤드가 다른 점은 캐스팅하는 포지션도 다르지만 이 여윳줄에도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윳줄이 짧다 했을 때는 템포가 아주 빨라도 돼요. 원심력을 기다려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느려도 돼요. 하지만 놓아주는 타이밍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사이드에서는 그냥 정면에서 스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번 던지시면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보아오면 오버헤드 캐스팅 할 때 이렇게 열줄을 짧게 잡으신 분들은 바로 앞에 처박히던지 하늘을 향해서 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훈련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뭐 짧게 잡아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 조금씩 또 과하게 길게도 잡아 봅니다. 그러면서 템포를 슬로우로 가져가죠. 여유줄이 길어지면 템포는 느려집니다, 로드웍은.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는 다소 슬로우 템포로 캐스팅을 해야 이 원심력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이때 만약에 빠른 캐스팅을 하면 툭 탁 이런 식으로 캐스팅이 돼서 앞에 처박히던 루어는 또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슬로우 템포. 하지만 비거리가 줄어드느냐? 아니죠. 이 스윙의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여유줄이 길어져서 느려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유줄의 길어진 것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유줄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 원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원심력이 더 작은 힘으로도 극대화가 돼서 이 원심력만으로도 상당히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줄이 길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캐스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유줄이 긴 상태에서 빠른 스윙 스피드를 내는 것이 아닌, 여유줄이 길다 그러면 느린 템포의 스윙만으로도 원심력은 더 극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거리를 뽑아내죠. 반대로 그러면 여유줄이 짧다 했을 때 슬로우 스피드 그리고 빠른 스피드, 뭐가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던져보시면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버헤드 캐스팅을 할 때 한 뼘 이상 정도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면서 느끼셔야 할 것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앞으로 데리고 가기보다는 뒤로 가다 멈춰주면 작용, 반작용, 딱 로프 반동이 되죠. 작용, 반작용. 그러면 우리는 다들 그네를 타실 줄 아실 거예요. 그네를 타고 아무 때나 밀어주는 게 아니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갈 때 살짝 태워주는 그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바로 그 구간을 그냥 이런 텐션 훈련을 하면서 느껴보세요. 힘을 빼고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그럼 내가 언제 밀어줘야 늘 일정한 자리에서 발사가 될 것인가? 그쵸? 이게 느껴지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루어의 무게가 극대화됐다 앞으로 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때 그냥 손만 살짝 부드럽게만 놔주면 늘 같은 궤적에서 100번을 던지더라도 일정하게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느끼고 놔주면서 그냥, 저는 아무 힘을 쓰지 않죠. 단순 이 루어의 무게와 여유줄의 텐션만으로 로드를 휘어뜨릴 수가 있으며, 기다려주면 작용, 반작용하고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그 시점에 그냥 손만 놓아주면, 제가 인위적으로 로드를 치거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드러운 힘으로 서밍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캐스팅이 이루어지죠. 자, 하지만 우리가 왜 베이트 태클을 쓰나요? 뭐 루어의 선택이라든지 파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베이트 태클의 장점은 정확도죠. 정확한 서밍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정확한 캐스팅을 할 수가 있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한 20m를 캐스팅을 하는데 힘은 한 50m 이상 던지는 힘으로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과한 서밍을 해줘야 하며, 그것에 실패하신 분들은 무서운 백래시가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20m를 던질 때 20m 이하의 힘으로 스윙을 하고 나머지는 원심력이 채워준다, 그런 스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20m 캐스팅을 할 때 정말 한 10m 던지는 힘의 스윙과 나머지 10m는 원심력이 채워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캐스팅을 하면 서밍을 하지 않아도, 그쵸, RPM이 오버가 되는 일이 없어요. 루어의 무게에 의해서 끌려 나가기 때문에 서밍이 필요 없는 그런 스풀의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비거리는 똑같죠.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장타를 칠 때 으아 하면서 던지는 것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던지는 것과 비거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를 나중에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공간이 없으니까 원심력으로 롤로 슝슝 스윙보다는 이 원심하고 무게점으로
이런 식으로 스키핑을 쳐주면 로드를 사용하지 못해도 충분히 포인트에 안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 수로권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살짝 나무들이 좀 잠겨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자, 이런 저기압 속에 저런 나무 포인트의 패스들이 은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낚시를 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your story, let's begin. The water's fine, come on, dive in. The future's here, it's right before your eyes. Step by step, you're on your way. Welcome to a brighter day. Don't you know it feels good to be alive? You could be larger than life. 피쉬, 오케이. 스키핑 커버에 붙었구만. 전어비주. 자, 나무 속에 이제 또 노싱커 쉐드움을 이용해서 스키핑으로 툭 들어갔는데, 거의 딱 입수되자마자 이 녀석이 바로 폴링 바이트를 보여줬습니다. 후아! It's up to you, the door is open wide. 활성도가 낮거나 피딩 시간 이후라 비교적 볼륨감이 작은 그런 메탈 바이브를 사용을 했는데, 자, 작은 메탈 바이브를 사용하니까 역시 작은 녀석들도 이렇게 손쉽게 걸려는 주죠. 자, 눈만 달린 귀여운 녀석이 나와줬습니다. 저런 곳에 은신하고 있을지 모르는 녀석들을 유혹을 하다가 벗어나면 밋밋한 뻘바닥이었다가 다시 거친 돌이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면 지금 세팅으로 두 가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피너베이트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훅을 숨겨놓고 훅셋을 통해서 탁 베스의 턱에 박아줄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의 유속도 있으니 쉐드움을 사용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밑걸림을 조심하게 피하면서 운영을 해볼게요. 입질이 왔죠, 바로. 으이씨. 자, 바로 밑걸림이 심했던 그런 석축 돌자락에 만났을 때 스위밍이라든지 리트리브로 빠른 액션을 준 게 아닌데 바로 느린 액션, 거의 뭐 바텀 웜채비 사용을 하듯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쓸만한 녀석이 턱 입질을 해줬습니다. 자, 로드가 지금 살짝 난창이다 보니까 미안하게 흙을 묻혔습니다.